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31일, 8월의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8월 31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뉴욕 시장이 3일을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S&P 500은 4,000 밑으로 이제 떨어졌고, 이게 그 파월의 그 지난 주말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의 강경 발언의 충격에서 이게 미국 시장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출발할 때 0.7%가 넘게 이렇게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해가다가 결국은 오늘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출발 당시에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그 매도에 섰고 개인만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그 2천억 이상 그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그 매도 포지션을 줄여 나가다가 드디어는 이제 이거를 매수가 2천억 넘어가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오후 들면서 한 4천억을 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수 반등에 불을 댕겼고, 또 개인은 또 지수가 계속 올라오니까 또 많이 사다가 일부 또 이익 실현에 나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초반보다는 개인은 이제 그 매수 우위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2,096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2,705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47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가는 8월의 마지막 종가는 2,472.05포인트, 어제보다 0.86%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뭐 당연히 출발 당시에는 한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가장 빨리 그 지수 800을 그냥 뛰어넘었어요. 일찌감치.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초반에 그 좀 매도했었던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그 매도폭을 줄여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경에는 거의 그 외국인, 기관, 개인이 다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거의 균형점을 찾는 쪽으로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 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양봉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들은 이제 그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고, 기관은 그냥 매도에 있다가 약간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59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1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64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그 종가는 807.04포인트, 어제보다 1.26%가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1340원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오늘 1337원 60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낮게 출발했지만 양봉을 만들었다. 미국 시장하고는 전혀 이제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그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을 거의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1823억 순매수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을 58억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를 423억 순매수했고, LG화학도 155억 순매수, 현대차 281억 순매수, SDI 390억 순매수, 네이버 75억 순매수, 카카오도 6억, 기아는 244억 순매수했고, 뭐 삼성물산 2억, 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제 그 기관이 산 거는 LG화학 5억 8천 정도
산 거하고 삼성물산 18억 산 거 이외에는 그 랭킹 안에 들어간 시가총액 이 큰 종목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SDI, 네이버, 카카오, 기아, 삼성물산 뭐 이렇게 샀고, 그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판 거는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오 쪽 오늘 좀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후반 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그 주요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여줘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이틀 동안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이제 2천억이 넘게 2,144억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섹터들을 보면 방산주, 이거 오후에 이제 방산주가 오전에 좀 가만히 있다가 방산주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 방위사업청 청장이 이게 호주가 레드백 장갑차, 우리나라 장갑차입니다. 이거 한 460여 대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거 이제 한화 디펜스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호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 밝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그게 이제 방산주들을 전부 소환하면서 다시 그렇게 되고, 2차 전지도 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해서 2차 전지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산자부에서 어제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셨지만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 원전 6기, 그 다음에 기존 원전 그 12기는 계속해서 운전을 한다. 그래서 원전을 확대시키고,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좀 줄이겠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원전 건설, 뭐 재개 이런 거, 그쪽 산업 회복 이런 걸 위해서 조기 발주하겠다. 뭐 이래갖고 원전 관련도 오늘 좀 움직였고.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우리가 IRA라고 이제 부르는 그 수혜주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폐배터리 쪽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개별 기업 경동 나비행 같은 경우에 그 보일러 온수 뭐 이것도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가 된다고 분석이 나오면서 이게 덩달아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팀 코리아라고, 그래서 이제 건설, 문화, IT 이렇게 해서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내년 1월에 사우디를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우리 알지만 이제 650조 아니에요. 대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따내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건설을 포함한 뭐 그런 쪽에 움직임이 좀 있었고, 또 임플란트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거는 수출이 계속 증대되니까 그런 기대. 또 중국에서는 또 이 한국 임플란트 이쪽이 또 엄청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오늘 이제 중요한 움직임이었고, 그냥 이제 그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빠졌을 때 그 투자스쿨 멤버분들한테 그 텔레그램 보낼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보냈잖아요. 오늘 우리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우리 시장이 양봉을 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 빠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이 양봉을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양봉을 장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서 양봉을 그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이게 마이너스 뭐 0.7 막 이렇게 빠지는 데다 대고 뭔 소린가 그러셨을 분들이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만개미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계속 시장의 숨결을 이렇게 얘기한 게, 뭐 어떤 종목 하나 이거 사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 이제 받아먹으면 갑자기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 혼자 투자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을 읽는 법을 자꾸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아침 같은데 딱 됐을 때
저랑 비슷한 느낌이 드셨어야 돼요. 오늘 미국 그랬으니까 우리도 밀리겠네. 근데 밀렸지만 오늘 우리가, 양봉, 다시 말해서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만 그려지면 오늘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저께는 일단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충격에서 일단 하락을 저지하는 거예요. 충격에서 그걸 멈추게 하는 거에 의미가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가면서 미국 시장의 선물들이 조금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는데 좀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8월의 마지막 시장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얘기를 해보면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도 그렇지만 지금은 특히 미국 시장은 무엇이 나와도 무엇이 돼도 다 나쁘다고 얘기해요.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그런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근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 지난 주말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끝나고 강성 발언을 함으로써 이걸 다 그쪽으로 그냥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뭘 해도 시장이 자꾸 나쁜 쪽, 그러니까 걱정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단기적인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되죠. 지금은 시장이 앞만 좋은 걸 갖다 줘도 다 나쁜 쪽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이 제대로 못 가고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자기가 못 산 게 있으면 분할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막 미친 듯이 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자세로 시장을 봐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연준 위원들 연방은행 총재 어제는 또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또 한마디로 이 사람들 시간만 나면 가는 때마다 가갖고 강성 발언을 해요. 근데 긴축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이까진 사람은 다 기회 있으면 한마디씩 해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매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표가, 뭐가 나와도 시장이 떨어지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알 수 있었던 새로운 지표가 뭐냐면 7월에 구인 건수, 이게 이제, 잡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게 1120만 건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한다. 일자리를.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이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야,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임금이 좀 싸도 일하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말에 듣게 되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그거 이제 예상치, 특히 이제 컨퍼런스 보도에서 얘기하는 예상치가 이것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또 이것도 걱정으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소비자 신뢰 지수에 이 사람들 신뢰 지수 때문에 또 돈 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더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연준이 더 강력하게 긴축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가하고 천연가스 값이 어저께 갑자기 툭 떨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프랑스에 가는 거를 아예 잠궈버리고 대금 결제가 다 안 됐다는 둥 어쩌고 잠겨버렸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좋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것도 그냥 걱정으로 또 둔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경기가 워낙, 나쁠 게 예측되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제 애써서 나쁜 쪽, 우려 쪽으로 이제 시장이 자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뭘 갖다 줘도 안 돼요. 사탕을 줘도 쓰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유가 이거 유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사우디 가서도 뭐 얘기했다가 그 젊은 왕세자한테 당하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게 또 이란 아니에요, 이란. 근데 이제 이란의 핵 문제를 그 적절히 유럽이 중재해서 이 선에서 마무리 짓자 했다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 놔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 석유 시장에 원유 시장에 제대로 지금 참여를 못 하니까 그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해상에 떠다니는 기름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유조선에 실어갖고 엄청나게 실어갖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떠다녀요. 그리고 뭐 중국 일부에다가 비축도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란 입장에서 어디다가 원유를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돼도 상당히 유가가 안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가나 가스 그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도 이게 돈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유 선물 시장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 가격도 유럽은 계속해서 옛날보다 비싸다. 당연히 옛날보다 비싸죠.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보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겨울을 나기 위해서 비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유럽의 나라들이 넉넉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앓는 소리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이 냉각됐어요.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택 시장이. 지난달에는 뭐 주택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 게 아니라며요. 그런데 주택 시장이 냉각되고 또 구리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시장이. 뭐 이런 거 뭐 그냥 안 쳐요. 그리고 온통 시장은 뭐냐면 연준이 세게 나올 거야.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좀 엄살을 떨거나 이게 엄살을 떤다는 게 무슨 시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돈 치고 받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숏을 걸었던 세력들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계속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숏을 치면 뭐 먹을 거리가 나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조성이 또 그렇게 됐다가 이게 또 휙 뒤집히는 순간 튀어 오르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이런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매일 조금씩 올라가야죠. 아니면 매일 조금씩 떨어지거나.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난리치는 건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걸로 엄살을 떨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모멘텀이 없이는 지금 좀 이렇게 해서 뒤집어 엎어봐야 또 다시 또 엎어질 거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좀 더 할 거다. 그리고 갭 메우기가 어제 하루로 안 끝난다. 그렇게 이제 그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럴싸한 모멘텀이 뭐냐. 그게 이제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게 다음 달 13일에 발표되는 CPI예요. CPI. 그게 이제 그 정도의 결정적 모멘텀이 없이는 시장이 여기서 탁 올라서는 거에 대한 명분이 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연중 관계인 뭐 주변에서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대차 재대표 축소에 들어가고 그러면 니들 죽었다.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에 그러면 CPI가 현저하게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의해서 꺾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치자고요. 보였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연준이 이 긴축을 느슨하게 하면은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월 의장은 9월에 CPI가 얼마 나올지 대충 뭐 정확한 애지 아니라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연방은행 의장이. 그러니까 이미 파월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한두 달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그래서 긴축 강도를 느슨하게 할 수 없다. 이미 얘기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다 정해진 것 같고 이제 시장이 괜히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왜? 시장이니까 올랐다 내려갔다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다음 달에 13일 날 발표되는 것도 이번 달 초에 발표됐던 것처럼 딴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월간 상승률, 월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간은 아직도 좀 높을 거예요. 근데 월간이 지난번 발표 때 보합이었잖아요. 약간 마이너스였잖아요.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월간으로.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 그런다 해도 연준은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50bp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75 아니면 50이라고 딱 정해져 놓은 걸 갖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난리 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우리까지 이게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에요. 지난 몇 번의 경제 위기 때 돈 풀었다가 회수할 때 잘못해갖고 인플레는 인플레처럼 일어나고 경기 주저앉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다. 이번에 그냥 조일 때 탁 조여서 인플레이션 아주 목을 딱 비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걱정이죠. 우리나라 계속 사실 우리가 더 걱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사실은 이런 경기 후퇴에 대한 좀 우려는 있지만 우리만큼 크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와서 어깨 툭툭 치고 땡큐 이러고 한국이 투자 많이 해준다고 이러다가 유일하게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유일하게 전기차에 대해서 텍스 컷을 못 받는 유일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몇 명 갔는데 그게 말이나 먹히겠어요, 솔직히. 예, 가서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사인해서 다 끝난 그 정도 강도로 안 돼요. 아쉬움은 남죠. 아쉬움은 남아요. 이미 이게 통과되기 직전에 통과될 게 무르익었을 때 낸시 펠로시가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잘못 들으시면 또 정책 공격이라고 그러실까 봐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시장만 살아있으면 우리도 살아요. 왜? 외국인이 사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미국이 좀 나아지면 점차 거기가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갖고 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긴축은 우리가 언젠간 한 대 맞아야 돼요. 이 돈 풀어놓은 걸 안 걷고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맞아야 될 매다. 그러면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냥 빨리 맞고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 말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이 한두 달 어떻게 되건 어쨌든 간 그냥 연말까지 한 4%대까지 맞아. 그래서 돈 빼내고 긴축하고 다시 하자 이런 거예요. 왜? 아직 우리 경기가 그렇다고 그냥 침체로 가진 않아.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식대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도 바닥에 서서 바닥을 왜 찾느냐 바닥에 서갖고 이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추가로 못 사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래도 오르면 갖고 있는 주식 평가가 좀 낮으니까 못 사더라도 우리가 희망마저 버려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지금 팍 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시장을 자꾸 보면 비관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한 대 맞을 까고 그건 한다. 그건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을 희망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에 있는 건 맞다. 오늘도 이제 다시 그런 말씀 드리고요.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